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5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빨라지는 미 긴축 바짝움츠린 세계 증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시사하자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이 왔다. 여기에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국가 부도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까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1일부터 신분증 인증해야 업비트서 100만원 이상 거래, 다음 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 10월 8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기시다. 중산층 늘려 경제체질 개선, 박구론 중패권 견제 나선다.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 사회장이 29일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되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총리 자리를 예약했다. 기시다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내각 출범으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공급망 붕괴가 인플레 부추겨 미 국채금리 가파르게 치솟아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직후 급락한 뒤 1년 6개월 이상 거침없이 달려왔던 뉴욕 증시가 이상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날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2에서 4%씩 하락한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공포가 커진 것은 국채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상승 속도 때문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이날 한때 1.56%까지 치솟았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3에서 4월에 1.7%대를 넘나든 바 있어 금리 수준 자체가 충격을 준 것은 아니다.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비관론의 미긴축도 겹쳐 삼성전자, TSMC주 수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오는 11월께 돈줄 줄기에 나설 것이라는 공개 발언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주가 고평가 부담이 큰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산업은 폭발적 성장세가 정점에 달했다는 업계 진단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이 커졌다.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성장 전망을 확신하지 못한 탓에 투자자들도 서둘러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29일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을 떠받치는 양대 반도체 주가 급락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2.88% 떨어진 주당 74,1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3.38% 하락하며 10만원에 마감했다. 대만 증시에서도 TSMC 주가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장동 정면 돌파 이재명, 개발이익 전액 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논란에 맞서 개발이익 환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가 인허가권을 쥔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논란으로 악화된 민심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민간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데다 토지 공개념과 맞물려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베이징까지 덮친 중전력난, 석탄 재고마저 바닥. 중국 북동부 공업 지역을 강타한 전력난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북부와 장수, 광동 지역에 이어 내륙 대도시에도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됐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정전설이 불거지자 당국이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전력 공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는 석탄 재고도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위 2030년 감축 목표 40%로 올렸다.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35%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는 탄소 감축 여력을 넘어선 정부 감축 목표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탄중위에 참여한 종교계 민간위원사회는 오히려 더 높게 잡아야 한다며 반발해 활동 중단과 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용광로 2050년 사라진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서 친환경 선두주자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포스코가 탄소 중립 비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204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유병옥 부사장은 2050년까지 현재의 고로 방식을 점진적으로 수소환원 제철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도입되면 고로에서 석탄과 철 광석을 함대 녹이는 공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철소에서 용광로를 볼 수 없게 된다. 그 자리는 수소유동환원로가 채우게 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LS 청주 공장, 세계 등대 공장, 반열 올랐다. LS그룹의 전력, 자동화, 스마트 에너지 전문기업인 LS 일렉트릭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지구촌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할 최첨단 공장에 선정됐다. LS 일렉트릭 청주 스마트 공장은 29일 열린 2021 WF 연차 총회에서 세계 등대 공장에 선정됐다. 등대 공장은 바다에서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듯 4차 산업혁명 등 핵심 기술을 적용해 제조업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제조업 성과 모델을 구축한 공장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 중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곳은 2019년 포스코 이후 두 번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혁신불시끌라 허위사실까지 동원되는 플랫폼 혐오, 카카오, 쿡당, 우아함 형제들, 직방, 야놀자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줄줄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업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나친 플랫폼 혐오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속도로 커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때리기가 자칫 혁신까지 가로막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체들은 플랫폼 관련 비판 중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른데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1500만 펫팸족 잡아라. 맞춤가전 경쟁 후끈 렌탈가전 업계가 펫팸족을 겨냥한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펫팸, 펫플러스 패밀리족이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꼴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올해 3조 7,694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탈가전 업체들 역시 반려동물 케어에 초점을 맞춘 펫테크 브랜드를 별도로 선보이거나 맞춤형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유명 CF 음식을 집에서 레스토랑 간편식 돌풍, 레스토랑 간편식,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 RMR 시장의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집밥 쪽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RMR은 레스토랑 메뉴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든 가정 간편식의 일종으로 편리함을 넘어 유명 맛집의 맛과 분위기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HMR의 진화형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져 외식이 조심스러운 가운데 RMR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식품업계는 다양한 취향에 맞춘 세분화된 RMR 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주요국 증시 추풍 낙엽인데
돋보이는 인도, 베트남 펀드 29일 펀드 정보 제공 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인도 펀드 평균 수익률은 8.64%를 기록했다. 러시아 펀드 5.94%, 베트남 펀드 4.03%로 수익률 상위에 위치했다. 같은 기간 유럽 펀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49%, 북미 시장 펀드는 0.32%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 대형 투자, 고유가의 SK이노 이달 6% 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주요 배터리주 중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가 상승의 수혜 속에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13조 원가량을 투자해 미국의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세운지구 주거복합타운으로 부활 미래형 도시재생 속도 발기를 청계천 쪽으로 옮기면 2주가 끝나 텅 빈 가게들이 줄줄이 나타난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복합단지를 만드는 세운사구역 일대다. 한때 전자산업 메카로 불렸지만 지금은 유령 도시로 전락한 세운상가 일대가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세운상가 일대에는 최소 3,885가구, 7,77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여기에 각종 업무시설까지 들어서면 서울의 대표적 중심 업무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 비율 27년 내 최고 올해 수능 응시 원서를 낸 지원자 중 검정고시 등 기타 수험생 비율이 최근 2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 모집 비중을 확대하며 수능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에 올인하는 수험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검정고시 등 기타 수험생은 1만 4,277명이다. 올해 전체 수능 지원자 중 기타 수험생 비율은 2.8%로 지난해보다 0.03%포인트 증가하며 최근 27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타 수험생 비율은 2018학년도 이후 매년 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혈세 2억 6천 쓴 지자체 앱 다운로드 84건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비 3천만 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63%가 다운로드 건수 1만 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빈도가 너무 적어 이용자 1인당 개발비가 200만 원을 넘는 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도, 교육청 앱 중 128개는 작년에 다운로드 수 미달 등으로 폐기 대상으로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앱 제작을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예산을 투입하지만 사용자가 적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412야드 치고도 명함도 못 내민 대신보 최장타 412야드는 PGA 투어에서는 놀랄만한 숫자다. 대쉔보는 라이더컵 전날 5번 홀에서 드라이버 샷을 417야드나 날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1번 홀에서는 370야드 거리에서 원혼에 성공한 뒤 이글을 손쉽게 잡아내기도 했다. PGA 투어에서는 가공할 만한 장타자지만 의외로 디셈보의 장타는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다. 디셈보가 속한 시조에서 최장타는 조시 캐소데이의 417야드, 또 이날 조 1위에 오른 피어머는 413야드를 기록했다. 이날 출전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경기 결과에서 디셈보의 이름을 찾으려면 한참 내려가야 한다. 기록으로 보면 디셈보는 24위에 그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정재, 달고나 헬렌 연기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배우 이정재에겐 언제나 묵직함이 있었다. 특유의 중후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매로 대중의 눈길을 잡았다. 암살에서 친일파 염석진을 연기할 때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킬러의 역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알았을까?
너제람 백수기훈 역을 맡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그의 28년 배우 인생 최고 성공작으로 발돋움할 줄을 그의 연기 변신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서 실직한 후 이혼당하고 도박장을 전전하는 중년 남자 기훈을 연기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76개국에서 넷플릭스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올랐다. 역대 한국 콘텐츠가 거둔 최고 성적이다. 이정재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작품 설정이 좋았다면서 어른들이 어린 시절 하던 게임으로 생존 게임을 한다는 설정 자체가 그로테스크의 공포감이 크게 느껴졌다고 했다. 달고나 뽑기 게임이 정말 많이 생각나요. 황 감독님은 격정적으로 핥아라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연기하면서 생각해보니 생과 사가 달려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명령해제 된 6대 007 데니얼 크레이그 최고의 작품으로 마무리하게 될 구댓 2006년 12월 6대 제임스 본드에 캐스팅된 이후 15년간 활약해온 배우 데니얼 크레이그가 그의 마지막 007 출연작 노 타임 투 다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29일 공개된 한국 언론과의 질의응답 영상에서 크레이그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며 내가 007로 있었던 기간 중 최고의 작품으로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30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